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물리적인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정책적인 측면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라면 집값은 지금처럼 미쳐 날뛰진 않았을 거예요. 가격의 큰 변동을 유발하는 것은 시장에 투자 수요가 얼마나 유입이 되고 또 얼마나 빠져나가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부동산은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또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조절을 해왔어요. 부동산 경기뿐 아니라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기를 겪었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돌입을 합니다.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 수요 유인책을 발표를 해요. 2주택 이상의 보유자한테 청약 감점 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무주택자들한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가점 제도를 준 건데,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거 규제 안 할 테니까 제발 시장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청약 제도도 간소화해서 가입 1년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 1주택자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청약 제도를 대폭 완화를 합니다. 완화한 배경은 그거죠. 무주택자들한테 우선순위를 줘도 계속 미분양이 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팔리면 건설사들 다 망하니까 이거 투자 목적인 사람들한테 팔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도입이 된 거죠. 가점제의 비율도 줄이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거의 전체 주택의 30%가 해당할 수준으로 완화를 시켰어요. 또 세대주 지위를 잃더라도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국민주택 청약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지금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폭적인 완화책을 폈어요. 주택 매매를 활성화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집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초이노믹스 빚내서 집 사라가 이때 나온 거죠. LTV DTI를 완화해서 7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재건축 연한도 완화를 했고,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를 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를 시키고, 주택을 여러 채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팍팍 밀어줬어요. 우리가 정책을 비난하기 이전에 이 정책을 했을 때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완화 정책을 했을 때 보면 아무리 많이 분양을 해도, 아무리 할인 분양을 해도 사지를 않았어요. 실수요자 시장일 때는 이렇게 꿈쩍도 안 하던 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가수요가 들어오면서 과열이 된 거죠. 이제 그 반대의 정책을 엄청나게 풀어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어왔던 투자 수요들 이제 좀 시장 떠나라고 지금 등 떠미는 정책을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한 게 돈줄을 죄인 거죠. 70% 하던 대출을 이제 40%대로 줄이고,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금지를 했어요. 2주택 이상이나 15억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안 해주죠. 1주택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데 처분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9억 초과 주택을 사면 실거주 목적 외에는 대출을 안 해주는 강경한 규제책을 발표를 했어요. 또 법인 세워서 대출 받아가지고 여러 채 매집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 상황이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출을 잠궜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또 대출을 받았죠. 신용대출이 폭주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 지인이 은행에서 이제 신용대출 상품을 파는데 정말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받대요. 그런데 언론에서 신용대출 잠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틀 만에 다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은행들 대출 영업 목표치를 지금 진즉에 다 달성한 상태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다 땡겨놨고 더 이상 대출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역대급 가계대출 증가세가 마침내 한풀 꺾였죠. 틈새를 노려서 연끌대출 해가지고 계속 들어왔었는데 이제 신용대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보다 더 대출이 늘어나면 이제 나라 망하자는 얘기죠. 제가 빚내서 집 사라 했던 그 시절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가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로 경제 활성화를 했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길인 부동산 띄우기를 택한 거죠. 그 결과 사람들의 욕심은 끝도 없고 한도 없기 때문에 계속 대출의 양이 폭증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나갈지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가계대출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임계점에 도달한 듯이 아니라 도달했습니다. GDP 대비해서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의 부채를 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집 사느라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굉장히 늦었고 지금이라도 막으니까 안 터질 수 있을지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대출이 잠겼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돈줄을 막았어요. 대출뿐 아니죠. 규제 지역을 확대를 했습니다. 규제되는 지역은 더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걸 의미하고 또 투자 수요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투기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점점 확대됐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를 피해서 또 투자 수요가 몰려갔던 지역들을 다 틀어막고 있어요. 투자 수요들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전매 제한 등을 통해서 빠른 회전이 차단이 되죠. 또 이면 계약 쓰고 이렇게 해서 돌리고 했는데 자금 조달의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투자의 메릿이 사라졌어요. 또 더 이상 투자 수요가 늘어나기 힘든 건 더 사면 이제 세금이 엄청나죠. 10억짜리 하나 더 사면 세금 12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법인은 12%로 인상을 하죠. 여러 채 법인 명의로 사들이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들어왔던 투자 수요 외에 더 추가적인 투자 수요가 들어올 길이 차단이 됐습니다. 지금 똘똘한 한 채 시대가 도래를 했으니까 더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정책적인 측면의 수요는 이렇게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급은 어떤지 볼까요? 정책적인 측면의 공급이라는 건 이렇게 투자 수요가 매집했던 물건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매집한 물건을 갖고 있으면 곡소리 나게 만들어서 다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갖고 있으면 부담이 많이 되도록 세금을 걷는 거죠. 또 내놓으라고 할 때 안 내놓으면 불이익을 주는 거죠. 지금 안 팔면 나중에는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가져가겠다고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못 버티게 하고 팔게 유도하는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공급이 안 되고 버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버티면 보유세 예전에는 몇백만 원 수준이었다면 이제 몇천만 원 단위로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들이 상상한 수준 이상의 세금 부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집은 여러 채 갖고 있지만 돈이 없죠? 당장 세금 내려면 몇천만 원 필요한데 달로 환산하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이 세금이 가중되죠? 여기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지금 올린다고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버틸까요?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정말 현실화되고 있죠? 마포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325만 원에서 766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라가네요. 반포의 고가 아파트 30억 얘기하는 거겠죠? 1년 보유세만 2,6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이 세금이에요. 마포나 강남에 2채 갖고 있으면 1년에 9천만 원입니다. 남들 연봉만큼 돼요? 이런데 버틴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부자들 자문해주는 세무사들 다 지금 파는 게 현실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양도소득세도 인상을 합니다. 잠깐만 갖고 있으면 짤없이 다 세금으로 내고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중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 더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데 올라도 세금으로 다 걷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안 팔까요? 내년 6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데 당연히 시장에 공급될 일만 남았어요. 다주택자 엄청나게 많아요. 18년도 기준에서 강남의 30% 가까이가 다주택자입니다. 220만 명에 달해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세부담을 견디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정말 물건이 늘었습니다.
법인과 주택의 처분이 25%가 늘었습니다. 8월에 3만 채던 게 9월에 4만 채, 계속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간보고 있지만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이 초읽기고 다주택자 세금 폭탄이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니까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죠. 시기를 재고 있지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차익이 5억이면 양도세가 5천만 원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수요했던 물건들, 결국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갖고 있었던 물건들이니까 이러한 물건들 가장 좋을 때 파는 게 현명한 투자자죠. 그러니까 시장으로 공급이 됩니다. 세금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그동안 배짱 튕기던 사람들이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급한 상황이 있죠.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등록 임대가 27만 채가 자동 말소됩니다. 이 중에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나와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주택수에서도 빠지고 세금에서도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이 자동 말소되는 물건이 27만 채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말소되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결국 앞서 움직인 법인 다주택자들이 한 행태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또 대출을 받으면서 1주택자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3만 명에 달하는데 이 사람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만기가 시작이 됐죠.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투자 수요는 아예 못 들어오게 길을 막아버렸고 투자했던 물건을 이제 시장에 내놓도록 압박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수요는 없고 공급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계속 물량이 소리 소문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이 먹을 게 없다고 하면 이렇게 빚내서 달려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면 오른다 하고 계속 올라왔던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투자 수요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투자 수요가 차단이 되고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에요. 결코 불안하거나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